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취업 클릭, 왜 취업을 해야 하는가 강의를 맡은 저는 장두원 강사라고 합니다. 현재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신용상담센터 전문위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눌 이야기는 취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바로 아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준비의 첫 걸음이다. 또 이제 시작점이다라는 이제 지점을 좀 타이틀로 부제를 갖고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것들이 있어서 왜 우리가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되는지, 또 취업을 하시고 나서부터 또 이제 나의 경력 관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 나가는 것들도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담센터 전문위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정부 부처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그리고 이제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증하는 상을 받기도 했고요. 2024년에는 취약계층 청소년 청년들을 오랜 기간 도와온 공로로 청년의 날 시상식 때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정의들, 그리고 취업이라는 걸 우리가 구상하고 생각했을 때 어떤 지점들을 좀 매끄럽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되는 지점들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췌한 논문의 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산업과 기업, 직무를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취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취업이라고 할 때 있어서 구직 명료성, 구직 효능감, 그리고 고용에 대한 몰입도, 그리고 구직 강도, 이 사이클 메커니즘이 구성돼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에 이제 효능감도 느끼고 또 이제 취업을 뭔가 내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 기업, 직무를 선택하는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이 바로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지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카테고리에서 이 연구 모형을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한번 좀 계속 고민을 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취업을 위한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모형도에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이제 근거가 나오는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물들을 봤을 때 성공적인 취업은 구직 강도, 구직에 대한 어떤 효능감, 구직 명료성, 이 세 가지를 얼마나 높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이런 요소들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을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기억해 주시고 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요. 구직 강도라는 거는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력서를 작성을 하시거나 잡 포털 사이트, 사람인, 또 이렇게 인크루트, 또 여러 가지 자바바 이런 취업 포털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이트를 방문하고 구직 업체에 문의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 이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직 효능감은요, 내가 가진 구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직 효능감이 높으시면 높으실수록 구직 활동을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직 명료성은 내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무를 향한 명확한 본인의 이제 생각을 뜻하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직 명료성이 높으시면 높을수록 스스로에게 필요한 활동에 더 주의를 잘 기울이실 수 있고요. 불필요한 요소에 휩쓸려 시간을 쓰시는 일에 이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위의 연구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취업은 단순히 좋은 기업에 입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의 사전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일정한 직업을 찾으셔서 직장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취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취업이라는 것은 입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직장생활과 거기 안에서 관계를,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하는 모든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에 앞서서 제가 아까 그 도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3가지 요소들. 취업 후에도 내가 삶의 영향을 어떻게 영위하고 나가는데 이 중요한 요인들이 구직에 대한 명료성, 그리고 다른 요인에 비해서 취업 후의 삶에도 월등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직 명료성과 또 우리 구직에 대한 어떤 그 효능감, 그리고 명료성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취업을 왜 해야 될지를 마인드셋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의 정의와 개념 짚어드릴 거고요. 개인적 관점에서의 취업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의 취업에 대한 필요성과 미래 준비 관점에서의 취업 필요성, 그리고 취업의 긍정적 효과와 성장하는 기회, 그리고 결론 및 행동 계획 같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먼저 여러분들 취업 정말 뭐 직장으로 아까 나가는 일, 뭐 직업으로 나아가는 일, 뭐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취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기술을 활용을 하셔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시고 대가를 받는 어떤 활동,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이거는 생계 수단, 뭐 아르바이트의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속에 내가 개인의 어떤 위치와 역할,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요. 자아 실현의 어떤 통로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이 3가지로 나뉘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은 수입 창출,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이제 형성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취업이 그런 정의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측면은 소속감, 사회적인 인정, 공동체에 대한 기여,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면모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심리적인 측면은 성취감, 또 자기 효능감, 그리고 정체성 확립, 삶의 목적과 방향을 좀 제시하는 그런 아웃라인을 띄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관점에서의 취업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자아 실현, 자기 존중감에 대한 향상이 되는데요. 경제적인 자립은 나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을 갖추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 창출로 기본적인 생활이 좀 보장이 되고요.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 감소.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님께나 아니면 이제 내가 의존하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들이 감소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아 실현과 이제 자기 존중감 향상에 대한 부분은, 자아 실현은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해서 성장하는 과정인데, 개인의 강점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기회적인 측면이 있고요. 전문성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학습 환경에 대한 어떤 또 조성,
그리고 삶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인 어떤 진전도, 그리고 자기 존중감에 대한 어떤 향상, 그래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자신감 이제 형성이 이제 기반이 되어야 되고, 펀더멘털로 성취감과 사회적 안정을 통한 이제 자신감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직업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회적인 소속감 증진 같은 것들이 기반적으로 이렇게 깔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취업의 필요성은 이제 사회에 어떻게 좀 환원하고 내가 기여하는 것들도 있겠죠. 취업을 통해서 개인은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를 하시면서 경제 발전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기여를 하십니다.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이 가능해지고요. 인맥 형성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제가 아까 또 시작할 때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뭔가 배경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만나는 이제 장이기 때문에 이런 인맥과 인적인 관계들의 형성이 매우 또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자본으로서 가치를 지니면서 상호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게 탄력 있게 인맥에 대한 어떤 형성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속감에 대한 형성인데요. 어쨌든 우리 인간의 어떤 욕구에서는 내가 사회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는, 그래서 우리 뭐 학교라는 집단도 될 수 있고, 또 어디 이제 내가 그 활동하는 어떤 모임이나 학회나 이런 이제 소속감에 대한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이 강한데,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취업에 있어서도 이제 내가 어떤 회사, 땡땡 회사의 뭐 직원, 뭐 저처럼 뭐 전문위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소속감이 직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인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이행인데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보장 시스템,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를 보장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유지시키는데 기여를 하죠. 우리가 노동을 하고 취업을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들이 또 우리의 이제 국민으로서의 책무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소셜적인, 사회적인 소통과 교류, 그래서 직장에서의 관계, 또 이제 직장도 이제 다르지만 그 분야와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소통들, 다양한 가치관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갈등 해소와 통합에도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대 간의 가치에 대한 이제 전달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직업 활동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이 우리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면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에 대한 아젠다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준비 관점에서의 취업의 필요성은요,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경력 개발에 대한 부분, 직업 세계의 변화 대응력에 대한 강화적인 부분, 그리고 자신만의 커리어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인데, 경력 개발에 대한 측면은 꾸준한 내가 직무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쌓아 가시고요. 그리고 미래에 내가 뭔가 기회와 내가 어떤 도전, 그리고 내가 또 미래에 이제 취업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또 뭐 공부를 하시는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내 커리어의 어떤 좀 숙련도를 위해서 투자하는 어떤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력 개발의 측면에서 같이 우리가 함께 얘기들을 또 나누기도 하죠. 직업 세계의 어떤 다변화적인, 요즘은 AI 시대고 또 이렇게 새 정부 출범하면서도 AI에 대한 이슈들과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 세계의 변화와 대응력에 대한 부분들, 측면들을 우리가 함께 미래 불확실성도 대비하고
또 거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들을 길러가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직업 세계의 어떤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커리어 로드맵을 이제 설계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용24에서 그 사이트를 가입을 하시면 직업 설계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만드셔가지고 해보실 수 있는 그 플랫폼들이 있어요. 잡케어에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거기에서 이제 나의 커리어 로드맵을 설계하기 위한 과정들 이런 것들 기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어떤 직업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성장을 도모하려는 어떤 미래주도적인 그런 개척하려는 그런 로드맵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다? 고용24 잡케어 직업 설계서 만들기 시스템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넘어서 이제 지속적인 학습 기회도 없고요.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경력과 경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 다양한 직무 경험, 성과를 이제 쌓으시고 또 이제 거기에서도 관계망과 학습을 하셔서 불확실한 고용 환경에서도 내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인재로 발돋움하시는 그런 이제 디딤돌이 바로 이제 미래 준비 관점에서의 취업의 필요성이다. 그리고 이제 산업은 뭐 반도체 산업, 뭐 K-뷰티 산업, 또 K-드라마, 뭐 컨텐츠, 문화 컨텐츠, 뭐 등등등 여러 이제 산업에 대한 환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디딤돌 씨앗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따른 내가 이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목소리도 내고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고 지속적인 학습 기회도 얻으실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일례로 정부에서 2016년부터 계속 선정하고 있는 청년 강소기업,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정말 많이 열어두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선택한 직무나 또 이제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대학원 진학이나 뭐 자격증 취득 지원, 뭐 직무 관련된 교육 같은 것들을 회사에서 계속 꾸준히 제공하고 또 HRD 파트에서도 이렇게 지원과 이런 이제 교육들을 직장 이제 온보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취업의 긍정적인 효과와 성장 기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취업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서요, 개인의 성장과 사회 기여가 선순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업무 경험이요, 그리고 역량 강화, 그리고 내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고취시킬 수 있고요. 새로운 도전과 혁신, 그다음에 성장 사이클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나 이제 지금 지역에서도 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뭐 청년 일 경험 사업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이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도 이 취업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올 그런 이제 고무적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고 또 한번 힘을 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질도 당연히 향상이 되죠. 어쨌든 내가 이제 벌어들이는 이제 소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내 경제적인 안정도를 해서 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자산 형성들도 할 수 있고 또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는 뭐 퇴직연금이라던가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가입을 해가지고 또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생활의 질적인 향상과 당연히 자유로운 어떤 소비 행위 같은 것들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것들은 뭐 자격증도 있고 네트워킹 또 뭐 대학원 진학 뭐 또 어디 유학에 대한 것들도 이제 뭐 내가 취업을 해서 뭐 지사로 파견을 되거나 해외 쪽에 어떤 그 바이어들을 내가 뭐 만날 기회들이 있거나 하면은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한 다양한 기회들도 얻으실 수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에 대한 것들을 고도화시키고 강화시켜서 경력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회적인 책임의식 및 문제 해결력이라고 보는데요. 뭔가 복합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들이 향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자 내가 조직의 구성원 요소로서 책임감과 성취감 같은 것들도 같이 조금 연이어서 이걸 얻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업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다양한 상황에 직면해서 뭐 그게 위기 상황이든 긍정적인 상황이든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내가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지점과 잣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결론을 내리면서 행동 계획과 투두 리스트를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요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의 중요성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경제적인 안정, 재정적인 독립과 생활의 질적인 향상,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서는 나의 자아 실현과 자존감, 자신감, 그런 역량 개발의 어떤 토대와 모델, 사회적인 가치는 공동체 기여와 인맥에 대한 형성들, 미래 대비적인 부분은 지속적인 경력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갖춰야 할 마음가짐은요, 적극적인 도전 정신과 열린 이제 내가 갖는 사고 방식들, 그리고 지속적인 내가 자기 개발과 학습 의지들, 그리고 명확한 목표 설정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어떤 자세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좀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은 자기 분석 및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역량 개발에 대한 계획을 투철하게 수립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들. 그래서 뭐 직무 관련된 자격증, 뭐 저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뭐 상담사 원래 있는 자격증에 만족하지 않고 뭐 전화 상담사라는 양성 과정을 제가 뭐 듣거나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상담사 관련된 자격 같은 경우들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제 훈련도 하고 제 경험에 대한 것들도 좀 쌓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망에 대한 이제 구축도 중요하게 됐는데요. 관심 분야의 커뮤니티 모임을 참여를 하시거나 선배들과 이제 정보 교류도 하시고 이런 것들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 자료도 이제 구축해 보는 건데 이력서, 포트폴리오 등 내가 취업에 필요한 준비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도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 정기적인 자기 점검 및 피드백도 중요해요. 그래서 월별, 분기별로 목표 달성 여부들을 체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2년 안에 뭐 어딘가를 갈 거야라는 것들에 대한 뭐 시기, 기한, 나의 스스로에 대한 약속에 대한 뭐 마감 시간들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정리와 정립을 하셔서 내가 정기적인 자기 점검과 피드백도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취업 상담 많이 오시면은 학생분들이 이 정기적인 자기 점검하고 피드백이 사실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이력서나 뭐 자소서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거 어떻게 제가 다 잡고 해야 될지 참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런 거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지 않나요?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데요. 뭐 고민 당연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고민에만 머물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차차 이걸 좀 발현시켜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내가 좀 나아갈지를 계속 끊임없이 메모도 하시고 학습도 하시면서 좋은 이제 네트워킹,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에다가 시옷 받침에 다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도 이제 사이트 접속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직무 관련된 것들 이제 들어보실 수 있는 선배들, 취업 먼저 가셨었던 멘토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라이브 클래스도 듣고 무료로 멘토링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가 좀 임하고 이제 그 시장에 내가 몸을 이렇게 뛰어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다 보면
내가 이제 취업에 대한 중요성도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어쨌든 내 삶을 영위하고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들을 감사하지만 내가 이제 또 그걸 보답도 해드려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좀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버텨가면서 내가 또 살아야 되는 그런 내 스스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우리가 취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마인드셋을 다잡아 가실 수가 있겠죠. 제가 좀 또 소개를 몇 가지 해드리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취업과 관련된 것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은 제가 아까 산업에 대한 것들도 해드렸잖아요. 뭐 산업과 직무 분석을 할 때, 빅카인즈라는 그 서비스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뭐 뉴스도 보실 수 있고요. 내 관심사를 검색을 하면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예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셔서도 이걸 이제 도구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접속을 해서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지금 보이시죠? UI, UX. 그래서 화면창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접속하셔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으로도 보실 수 있고 화면으로도 이렇게 해서 잘 찾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빅카인즈 내용들 해서 내 관심사나 이런 것들 계속 검색해 보시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취업에 대한 마음가짐과 마인드셋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1번부터 제가 12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온 표인데요. 기본 정보에 대한 거, 핵심 역량에 대한 거, 그리고 뭐 학력상, 수상 경력, 그리고 뭐 업무 경력에 대한 거, 교육 및 연수 사항, 그리고 어학 자격증 사항, 그리고 대외 활동, 봉사 활동, 그리고 기타 사항이나 뭐 추천 사항에 대한 거, 자기소개서랑 직무기술서, 그리고 NCS 사이트 같은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취업을 위한 이제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백업해서 이렇게 좀 작업을 또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과 영역들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크리스트들도 꼭 잊지 마시고 보셔야 되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되게 다양한 청년 정책이나 뭔가 청년 이렇게 육성들을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3년에서 24년 규모로 청년에 이제 또 쏟아붓는 그런 재정 규모 같은 것들도 정말 규모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청년 정책에 대한 거, 일자리, 뭐 주거, 금융, 그리고 또 뭐 교육 분야 이런 것들을 좀 탐색을 계속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진로 고민과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야 될지를 이 청년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뭔가 청년에 대한 어떤 청년기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뭔가 취약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도 되게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어떤 진로 고민과 그 다음에 일자리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방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 하고 계실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또 다잡아 가시면은 조금 더 성공적인 진로를 내가 찾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얻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는 우리 이제 국가에서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이렇게 맡아서 이제 그 정책적인 것들을 이렇게 설계하고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지금 일자리 분야 가져갔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일자리 분야에 대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우리 학생분들 지금 재학 중이신 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보시거나 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경험 지원 사업이 있어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뭐 또 중앙정부에서 뽑는 행정 인턴들에 대한 제도들이 있고요. 또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도전 지원 사업 프로그램, 장기형, 중기형
단기형으로 이렇게 모집 선발을 하고요. 청년 카페나 청년 공간들. 제가 얼마 전에도 경기도 부천시에 오정 청년 공간이라는 데를 이제 개소식을 다녀왔는데, 요즘 이제 지자체 뭐 오산시도 그렇고 평택시도 그렇고 뭐 부천시도 그렇고 이렇게 지역의 이런 청년 공간들 안 쓰는 이렇게 좀 폐허 같은 공간들도 이게 개조해가지고 멋진 청년 공간으로도 이제 쓰면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자리나 취업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도움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뭐 생활복지 저출생 분야 이런 사업들도 있고요. 주거금융 분야에서는 뭐 청년 도약계좌라든지 청년 이제 뭐 내일 그런 를 위한 그런 뭐 적금 상품 같은 것들, 뭐 공공주택이나 청년 기숙사 같은 이런 제도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취업에 대한 마인드셋 관련된 강의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서 앞으로도 도약하시고 나아가시는데 반드시 좀 필요한 양분과 살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물어보실 것들이 있다, 내가 진짜 강사님 강의 듣고서 내가 의문이 들거나 내가 좀 고민거리가 있다 하시면은 제가 연락처와 이메일 여기 남겨놨으니까요. 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취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시간들을 오늘 과정을 통해서 또 느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장두원 강사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